우선 그 질의응답이니까 제가 이용하는 충전소는 아니지만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그 증설공사가 몇 개 충전소가 증설된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뭐가 증설이 되는지 막연하게 설비 증설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어떤 설비가 현재 이래서 이렇게 증설된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스트업된 요 5개 충전소는 충전기가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전기 하나를 더 보태는 시스템을 구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쉽게도 저희 그 충전기는 이 주유소의 충전기하고 다르게 거기는 탱크를 바닥에다 묻어놓고 거기서 충전기를 몇 개 놓냐에 따라서 펌핑을 해가지고 그냥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수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스템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또 생겨야 됩니다. 충전기가 하나 더 생기려면. 그래서 시스템 하나가 그대로 다시 생긴다라고, 거의 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건축물은 일부만 변경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충전기가 1기가 더 증설이 된다 그러면은 압축기나 그게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은 용량의 네, 압축기가 그렇습니다.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압축기도 한 대 들어가고 칠러도 더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저장 용기도 보완이 되고. 오히려 압축기 용량이 큰 걸로 하는 게 좀 그거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큰 거 하나를 놨을 때는 기존의 거를 폐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2개를 놨을 때 하나가 죽었을 때 예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압축기의 기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점점 더 이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기술 개발은 많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설해서 압축기 충전기를 1기를 더 추가한다면은 또 일부 충전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충전하고 나서 충전건이 얼어서 안 빠져가지고 좀 많이 좀 예로 충전 원도 그렇고 우리 오너들도 그렇고 차가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 걱정이 있는데 그게 많이 충전기가 1기가 늘어나도 충전건이 어는 거 그건 뭐 대비나 뭐 그런 대책 같은 건 없으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질소 발생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2대가 생기면은 만약에 같은 양의 차가 온다라고 하면은 분할이 될 테니까 그만큼 좀 그런 상황은 좀 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오늘 이 회의 주제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아까 이제 디젤차하고 비교를 통해서 적어도 이 운영이 사실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내는 돈하고 정상 가격이 돼야 된다. 운영은 돼야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디젤과 이 소위 수소를 비교한다면 매우 불합리한 비교라고 저는 봐요. 그 가격 검토를 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초기에 형성된 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킬로그램하고 리터하고 좀 헷갈리신다라고 해서 그냥 100km를 운전했을 때 드는 연료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춰드린 거고. 예, 저희가 비교한 건 그냥 예전에 초기에 형성된 가격 대비 지금 현재 경유차를 그냥 단순 비교했습니다. 이건 참조치일 뿐입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용자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뭐 좀 최적의 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에 아까 말한 그 운영의 문제에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메가시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투자 개념에서 봤었을 때 다시 말하면 10이라는 개념을 갖고 10개를 지을 수 있는데
거기서 2개를 줄이고 8개를 하고 그 대신 메가시티를 한다 했을 때 20명을 기다리지 않게 해야지 기다린 사람을 거기 메가시티에 놀게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개념 면에서 지금 현재 메가시티 투자 시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문화 그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 그 문화 개념에 도입하는 건 다른 요금이 있어가지고 그게 운영이 돼야죠. 지금 이쪽에서는 소위 그 하이넷이라는 데는 본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이익 창출을 하려면 그 메가시 주유소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그게 발생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것이 안 되는데 투자 금액은 결정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메가를 하려면. 그런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 당장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쇼룸이라든가 전시룸이라든가 이런 건, 그래서 동경에 가면 이제 그 미라이 전시룸을 하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라이에서 다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소위 이 충전소를 갖다가 해 가는 데 있어서 비용을 하나도 안 들이고 메가 그 시티 같은 걸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메가 시티 때문에 투자량이 적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충전소가 줄어드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실제로 하는 사람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죠.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가스테이션은 그 소비자들의 그 복지 차원에서 짓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오로지 충전소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부가적으로 다른 투자처가 나와서 이런 그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은 그 조성하는 시범 사업일 뿐이지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혀 투자하는 네. 참고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저희는 충전소 짓는 것만 저희가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컨소시엄이 지금 저희 설명드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투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저런 좋은 그 설비가 시설이 들어오면 그 옆에 충전소도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안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그 오늘 간담회 취지 제일 중요한 게 수소 충전 요금 인상에 관한 대책이나 저희들의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맞는 건지 좀 한번 확인 좀 먼저. 맞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지금 현재 시장 현황을 제가 말씀을 좀 예.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보셨을 거예요. 아마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조금 급조해서 그 오너들한테 서베이를 했는데 256분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그 결과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현재 수소 충전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에 대해서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82.4%고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17.2%,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은 0%였습니다. 이제 만약에 수소 충전 요금이 인상을 해야 된다면은 적정선이 어느 정도가 좋을까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하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예. 근데 인하에 대해서는 저희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원래 2022년도는 정부 플랜상에는 6,000원대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 번도 인하되는 게 그 시행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 모두 할 말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배제하고 제가 질문했던 거였는데, 아무튼 불만이 많았었지만 91.8%가 1에서 5% 인상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5%면 최대 440원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하셨고, 일부 한 6% 정도가 6.3% 정도가 6%에서 10% 인상한 최대 880원까지 이제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다 사실은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이제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소 충전 요금 인상률이 높다면은 수소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35.5%가 가장 큰 답이 나왔습니다. 중고로 판매하겠다. 근데 256분 중에 91명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연비 운전을 하면서 운행한다가 20%,
그리고 운행을 줄인다가 28%, 그리고 이제 수소차 구매를 보류하겠다가 9.4%인데 단기간에 한 데이터 수치치고는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하이넷의 입장이나 다른 여타 관련된 수소 충전소의 입장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전체 시장에서 수소 소비하는 시장 1% 싸움이잖아요. 1% 싸움인데 당연히 적자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 초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자는 나는데 에너지 유가나 뭐 이런 그 국제 정세 때문에 점점 이게 적자가 점점 폭이 길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인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업체 측의 이제 운영 주체 쪽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그럴수록 오히려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뭐 판매를 하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을 줄인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충전소당 그 흑자로 수익이 전환하려면 하루 평균 50대 이상이 충전을 해야지 흑자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중고로 판매하고 운행을 줄이고 안 하고 구매를 보류하겠다고 하면은 인상을 하더라도 수소 충전소는 똑같이 적자 상황에 발생한다는 답이 이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리나 안 올리나 적자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산자부에서 이걸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거를 적자 보존이나 이런 지원 사업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지금 운영 주체 수소 충전소 운영 주체하고 연합으로 이걸 데이터화해서 명확하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충전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맹목적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흑자가 나야 되고 저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인데 흑자도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힘들기 때문에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그렇게 너무 훌륭한 데이터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최대한 저희도 한번 좀 숙고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지금 저는 이제 국회에 넣었는데 8,800원씩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정확하지 좀 토탈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데이터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12.82% 인상했다니까 굉장히 많이 인상한 거 아니에요? 12.8%. 그런데 8,8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울산 지역에서 7,111원에서 18%를 인상했는데 8,400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하인에서 받고 있는 돈보다 낮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면 맥시멈이고 그게.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만큼 인상을 한 이 데이터가 하인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기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하인에서는 인상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부분 제가 뭐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데이터 내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감안해서 한번 좀 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원래 수소 그 시장이 국내부터 저희가 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해외 유럽이라든가 일본, 미국 이런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은 저희 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쪽 그 외국의 그 유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런데 보면은 저희보다 먼저 한 2019년도 20년도에 막 뭐 120개 막 충전소가 구축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받는 요금을 보면은 거기도 이제 정부의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금을 보면은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13달러에서 16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환율로 따져 본다면은 약 한 2만 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긴급하게 또 이제 올라온 자료가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킬로그램당 지금 25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kg을 넣으니까 이 100달러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거기는 이제 수익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그 글로벌 시장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그냥 참조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그 말씀하신 통계가 네. 이 일본 같은 데는 한 12,000원 정도.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유럽에서 0.999 유로. 그럼 보통 12,000원에서 13,000원 이렇게 되지. 그렇게 2만 원, 뭐 거의 12%가 20% 이것은 조금 좀 인용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 근거가 있으면 따로 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두 번째 말씀해주신 그 뭐 다른 충전소 안산 이로움이나 울산 지역 이거에 맞춰서 우리 가격을 올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희 그 국내 수소 충전소는 해외하고 약간 좀 다르게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민간 기업이 짓는 게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 충전소에 땅만 제공되면 거기다 지어주는 겁니다. 무조건 100% 그 국비를 통해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안산 이롬이나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보이지 않는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좀 운영해 주세요. 5년 동안은 운영해 주세요. 이것도 국비 플러스 12가 됩니다. 5년 동안 운영해 주세요. 그런데 나 운영해 보니까 나 적자야. 근데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울산 지역도 그 지원을 받으면서도 지금 현재 그냥 너무 적자니까 울산 지역은 또 특구다 보니까 거기에 가스 회사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그 충전소의 거리가 20km 미만입니다. 거기서 공급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 자체가 거의 들어가지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제일 낮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랑 비교한다라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은 저희 그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는 자유시장입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줘서 운영하는 그 충전소 똑같은 상황이 아닌 한은 저희는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네. 지금 이제 아까 통계도 통계도 저는 머리 아팠어요.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시청에서 나온 통계는 26,719대인데 26,868대인데 이런 26,719대 똑같이 10월 9월 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충정기서 거기서는 196으로 나와서 나는 아까 35로 해보니까 18%밖에 안 되는데 또 아까 사장님은 30%라고 3분의 1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런 거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전략을 짜고 소비자가 이해하는 데는 매우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일본 가서 다니면서 얘기할 때 한국의 우수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장 원리에 맞게끔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는 철저하게 보조금입니다. 하루 뭐 10대도 안 오는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노인들을 이용하니까 카드도 안 쓰는 사람이고 또 이 카드가 안 되고 막 사실은 엉망이에요. 한국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운영이 소위 경제 원리에 맞춰서 돌아가니까 난 좋다고 봐요. 그리고 필요하면 가격이 올라가야겠죠. 그러나 이제 수요자가 이것은 지금 어떻게 대수를 늘리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 전략을 보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수소 충전소를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 33억 정도 보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2023년도에 가면 그놈을 23억으로 줄이고 점점 줄여갔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상당히 비용을 줄여가면서 가격은 동결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뭐 다 거의 뭐 80%를 국가에서 지불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나는 이쪽에서 시장 원리에 맞춰서 하니까 우리 훨씬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자체나 이런 거 하고 경쟁을 하시려면 아까 말한 대로 보조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투자에 대한 손실금이 여기서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가고 여기는 투자를 해서 한 게 11군데에서 그랬을 때
지금 보면 18%좀 넘어서 25% 4분질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75%와의 경쟁이 가능하냐 이게. 그러면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여기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생존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자체하고 경쟁을 하는 거기는 이제 일단 나오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거기서 생존하고 더 앞서가고 아까 말한 대로 세계화를 해서 외국에서도 5천까지 하는 비전을 가졌다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봐야지 그거를 잣대가 트인 상황에서 놓고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구축한 충전소들도 다 민간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왜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해야지 정부의 그 지자체에서 그 보조하는 운영은 저희랑 형평성이 안 맞는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바들도 있는데 뭐냐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해소를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 한번 해봤는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돼요, 사실은.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많이 좀 내주셔야 돼요. 소비자분들께서도 목소리를 내주시고 해서 뭐 방법적인 부분은 찾으면 다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소비자들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일본에서 전체 그 충전소의 50%가 이와타니예요. 한 군데예요. 이와타니 회사. 근데 이 이와타니는 100% 소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자기들은 이제 가스 회사예요. 그럼 가스 회사가 2035년에 만약 엔진이 끝나버리면 자기들은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장기적인 소위 정책상에 있어서의 현재 소위 적자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11개에서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이걸 세웠잖아요. 그럼 1,0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1,000억을 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경영이 제대로 해서 적자가 안 나게 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잘못한 거죠. 지금 현재 봤을 때 미래를 위한 투자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상 운영이 되게 해라는 것은 투자 측에서 너무나 과대한 그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차지한 비용을 3분질이라고 했을 때는 전체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아까만 목소리를 내더라도 에너지 정책에서 미래의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냐 수소차냐 그 부분만 갖고 하더라도 전기차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서 결국 이걸로 간다고 그랬을 때 가는 도중에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소비자나 기업이 다 해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정책이 좀 나오면 그건 우리가 따라가야지 소비자들은 좀 중구난방이니까 그런 정책을 좀 세워서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지금 수소차는 아직 크게 그걸 안 쓰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고 미래에는 결국 전기차도 그 전기차는 예를 들어 항공기 같은 데는 무거워서 이제 못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안 된 게 전자파 때문에 나중에 앞으로 문제 생길 겁니다. 전체가 밑에가 배터리면요, 그게 전자파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걸 소비자들이 하면 전기차 안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수소 전기차라는 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퓨엘셀이라고 할 때 전기라고 그러면 전기차하고 해가지고 거기 전기차에 어떤 딸린 어떤 자동차 종류인 줄 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연료 전지차로 쓰고 있습니다. 또 유럽도 퓨엘셀이라고 다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를 해가지고 수소차 정체에 대한 정책의 과정에서 기업도 어차피 전기차의 한계성 이런 걸 가지고 미리서 투자한다는 개념이어야지 이걸 가지고 돈을 1,000억 했으니까 니들 이거 가지고 살아남으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기업에서 잘 못한 거죠. 또 국가도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수소 경제학까지 가요. 그러면 그쪽에 갔었을 때 1차 산업이 예를 들어서 전기기관이다. 그 다음에 전기다. 근데 전기가 소위 탄소 중립 간다.
그러려면 수소밖에 없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야지 어떤 경제학적인 측면, 경영이라는 측면 갖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하라니까 정책을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소비자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중간에 쓰신 분들도 생산자도 인식해서 같이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세계사에서 우리가 경쟁 상태로서 1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나가는 이런 좀 정책적인 측면에 접근해야지 경영적인 측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가격 비교나 이런 나가신다면 저기는 설득을 못해요. 그러면 현대차도 저희가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인상이 됐으면은 여기서 뭐 지금 35% 넘는 분이 중고를 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보조지원금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한번 알아본단 말이죠. 그럼 계속 차량 대수는 올해가 4만 대가 돼야 되는데 2만 5천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점점 차는 늘어나야 되는데 수소차가 늘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계속 돌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고 매매물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라는 당연히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알아보게 되고 당연히 이게 수소 생태계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빌리티 쪽에서는 그쪽에도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너네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냐, 정부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현대해 자체에서 수소차는 뭐 접는다는 소문이 막 나고 있어요.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잘못 알려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요타에서도 신모델이 안 나오고 현대도 신모델이 안 나오니까 그에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술 발전이 2년만 지나면 셀 하나가 4천만, 그것만 하나 4천만 원이잖아요. 그 2천만 원짜리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가격이 싸게 내려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수소차를 가진 사람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것도 좀 그건 지금 이미 떠 있어요. 그 유튜브에 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만두면 접는 게 아니라 접느냐 안 접느냐 문제 가지고 그럼 이게 4월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 수소 경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들 좀 미래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나가야지. 일본이 지금 전기차로 해가지고 그 대신 우리가 좀 앞섰잖아요. 근데 이걸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좀 난처하죠. 그리고 유럽도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에도 15억 유로를 받아가지고 300대를 한 도시에서 그 빌려주는 그보다 뭐라고 그러죠? 풀 무슨 제도인가 그걸 운영하더라고요. 이벤트 같은 거요?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올해 일본에서 내년 유럽 19개국을 하여튼 주유소를 다 보고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세우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유럽 데이터도 엉망이고 나라마다 다 다르고 막 진짜 아니 열흘간을 뒤져도 완전히 안 나오는데 적어도 이런 데서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도 어떻게 나오고 미국은 어떻게 해서 좀 정책적으로 비전을 좀 우리 소비자들한테 제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8,800 갖고 안 된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의 다른 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이걸 살 때 1억 5천짜리를 7,500원에 팔고 그놈을 4,000원에 샀잖아요. 근데 디젤하고 똑같은 비교를 해서 이걸 가격을 올린다고 그러면 이 소비자들 이해하겠습니까?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두 가지만 제가 먼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저희 노력 안 하는 거 아니고요. 현대차나 정부에다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가 그 운영비를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내려달라 이런 부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해주신 또 그 해외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과 유럽의 특수목적법인이 먼저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보다. 일본은 JIM, 유럽은 HC 모빌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생겼는데 거기는 정부 주도입니다. 정부 주도고 저희만 민간 주도입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지원금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예전에는 운영비 100% 지원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은 100%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었던 거죠. 그래서 막 120개, 140개 이렇게 늘어난 거고, 일본은 또 특히나 그 JIM이 DBJ, 그러니까 일본 산업은행이 거의 메인 주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금을 다 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단순 비교, 아까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초기에 형성이 됐던 가격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단순 비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꼭 저게 다 정답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수소차를 탈 때 유지비가 예. 하이브리드보다 비싸면 안 사요. 지금 하이브리드보다 유지비가 더 나온다 그러면 수소차 살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네. 최소한 그죠? 네, 나 같을 네. 때도 지금 가끔 하이브리드가 되게 사고 싶어요. 지금 차를 산 지가 3년이 넘었는데도 야, 지방 한번 갈 때 생각하면은 야, 이 돈으로 하이브리드를 살 걸 막 그 생각이 이제 충전소 도착할 때까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크게 말씀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을 뭐 조정이 되더라도 이 유지비가 최소 하이브리드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보통 14, 15km 가거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것도 지금 14.8 막 15 가요. 그러면 지금 휘발유가 1,400원 정도 하는데 14km 그거보다는 유지비가 적게 들어야지 수소차를 누구한테 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충전도 불편한데 연비도 안 좋아. 그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보다 돈이 더 들어. 그걸 누구 보고 사라 그래요? 가도 못 사라 그래요. 딴 사람한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그게 일본의 수소 가격 결정 배경이에요. 일본이 예전에 수소 가격도 제가 그때 경제산업상에서 얘기했을 때도 걔네 가격이 저희 나라는 8,800원이니까 그때만 해도 경유 SUV가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싸야 된다는 거였고 일본은 경유 SUV가 없습니다. 일본애들 전기차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걔네가 아까 이었다는 말씀하셨지만 결국 자기네 회사들을 다시 에너지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가스 회사들을 수소로 돌려야지 자기네들 장사를 했고 그때 비교 대상의 수소 가격이 일본의 프리우스였습니다. 딱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게 그 당시에는 경유 SUV가 대세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또 불편하신 고객님들이 조금이라도 메리트가 있으셔야지 넘어오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이제 비교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명확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보릿고개입니다. 이상하게 올해 되게 안 좋은 조건이 많이 겹쳤어요. 전쟁 때문에 유가 올라가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인건비 다 올랐지 않습니까? 저희 30억 갖고 집 줄 알았는데 원래 규모의 경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요즘 인건비가 뭐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30억 갖고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 보릿고개를 저희만 혼자 넘기기에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부분으로도 저희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때려 쓰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막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오늘 솔직히 또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저희가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희 때문에 오른 가격이 아니라 물류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겠다 그런 부분이고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분이랑 입장의 차이가 나는데요. 현실적으로 인상이 될 여부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바꿔 얘기를 하면 지금 저는 전기차랑 수소차 둘 다 교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요금도 거의 30% 정도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가만히 있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편리성이 훨씬 더 많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다른 할인 요인이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오늘 방금 잘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 취지가 저는 이 그러니까 수소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지금 당장 저희 카페라든가 뭐 다수 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 양해를 구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설명을 지금 엉뚱한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포커스를 자꾸 다른 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인상 요인이 있죠. 좀 올해 안 오른 게 뭐 있나? 인건비, 환율, 뭐 건설비, 심지어 금리까지도 거의 한 40%가 올랐는데 당연히 올려야죠. 올려야 되는 거를 무조건 못 올린다? 이거는 솔직히 과한 욕심이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운행을 못한다? 글쎄요, 그것도 저는 솔직히 잘 납득이 안 간다. 아니 그러면 기름값 올랐다고 차 안 쓸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이브리드 차 좋죠. 그 대체제가 있잖아요. 그 가격이 그러니까, 오르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바꿔 얘기를 하면 하이네 측에서는 인상된 요인이 있다면은 인하될 요인도 한번 찾아봐 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강원도 수소 대란났죠 올해. 유류비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리에 따른 차량 요금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차량이 잘 보급이 안 돼서 수소가 잘 보급되면서 그 대란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그 강릉과 속초에 그 생산 공장 생겼죠. 그리고 평택에도 지금 생산 공장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각 거점별로 생산 공장이 생기면 그 운송 요금은 충분히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찾아주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일단 뭐죠? 신한카드에서 일단은 수수료 결제 카드를 만들어줬는데, 이거는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하이네 측에서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사와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안적인 그런 거를 방법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상 부분이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걸 설득을 해주셔야지. 뭐 우리는 이러니까 디젤차 요금? 원래는 설득은 안 갔어요, 솔직히. 내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이제 마침 끝나고 하려고 제가 손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인상을 했을 경우에 하이넷의 그 수소차 오너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그런 취지를 좀 여쭤보려고 이제 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 지하철가 하고 있는 데보다 또 차이가 막 또 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는 싼데 어디 가나 일률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그걸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는가. 저는 솔직히 오늘 간담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소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우선 지금 내연기관차는 점점 생산이 이제 중단이 되는 추세인데 비교를 내연기관차랑 했다는 건 저는 조금, 저희는 전기차랑 수소차량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점점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전기차 대비 수소차가 뭐가 더 메리트가 있냐, 이게 포커스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간담회도 솔직히 뭐 하이넷에서 정부에다 얘기하고 현대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이제 수소를 이용하는, 수소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모아서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좀 배시를, 어떻게 좀 푸시를 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많이 했으면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대차랑 이런 걸로 쟁점 중인데 어떤 방향으로, 왜냐면 저희가 이용하는 자들이고 저희가 불편하면 소비가 안 이루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푸시를 하는 게 좀 더 먹힐까. 그러니까 하이넷 측에서는 어떤 운영, 경영 위주로 해서 이제 푸시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굴러가게 하는 건 저희니까 어떤 그런 푸시할 수 있는 뭔가 요소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저희는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은 간담회를 하시고, 오늘도 그게 목적이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시점의 문제예요. 이건 지금 아직 전기 수소차는 시장 원리를 적용할 시점이 안 왔어요. 예, 근데 이제 시장 원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 원리를 설득한다는 것은 수소차가 자립할 수 있고 해야지만 시장 원리를, 지금은 정책적인 문제지 시장 원리 갖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본이나 유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 원리로 바로 쓸 수 있느냐? 그런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정책적인 걸 하냐는 부분이 방향이 설정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궁금한 건 지금 가격 인상한 충전소들이 다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충전소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자체들이라는 거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저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외적으로 수소를 밀겠다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좀 너무 대비되는 정권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계속 이제 대외적인 요인들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어르신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대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이게 자립이 되기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있고 그런 바뀐 부분 때문에 가격 인상 이런 외부적인 요인과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 하면은 소비자들도 납득이 가죠. 그러면 정책이 어느 정도 좀 더 다시 좀 수소 친화적으로 바뀌고 흘러가고 그 다음에 좀 외부적인 요인들이 완화가 됐을 때 다시 인하가 될 거다라는 저희가 좀 확신이 생긴다면 뭐 인상 부분에서는 100% 납득이 가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경유나 뭐 LPG나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는 어디가 비싸면은 싼 데를 저희가 찾아가면 돼요. 근데 수소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완화가 되고 환율이 좀 안정이 됐을 때 인하를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 다음에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좀 정부의 이제 좀 이제 유권자의 입장에서 좀 푸시를 해달라. 그러면은 좀 바뀌어서 저희도 좀 인하적인 거를 같이 푸시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저희도 이제 대부분 뉴스나 그냥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밖에 제시를 안 해주시니까 뭐 정책이 지금 환경부에서 어떻게 가고 있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도통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가스 안전공사하고 현대잖아요. 주 그게 여기가 현대에서도 올 거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일본 가서 이와 단위로 꽤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거의 전부가 대부분 이와 단위니까 그럼 거기 나온 이제 이건 매월 나오는 거예요. 그걸 쭉 보니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업이 그냥 야 1,000만 원 주니까 니들 충전소 지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안전공사나 뭔지 모르지만 거기나 현대 같은 데서는 상당한 부분 포션을 주어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너들 이거 갖고 먹고 살고 몇 개 지어 이렇게 하고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 국가 정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투자의 주체를 봤을 때 여기는 11개가 전부 그 아까 가스 관계하고 이거 했는데 그럼 일본 같은 데서 되게 그렇게 해요. 기업에서 지자체 말고는 50%가 완전히 이겼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진짜 정책적으로 10년, 20년 보고 그 다음에 그 해가지고 거의 실어 오잖아요. 아주 장기적인 전망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한다고 해서 뭐 가스값을 올리고 그거 12,000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예, 2012년부터입니다. 10년간.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현대의 투자자들을 설득을 해야지. 지금 이제 여기서 그럼 우리는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소위 적자가 안 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건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한 거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저도 이제 뭐 건축 쪽에 영업을 해서 작년 올해 이제 가격 자재비 인상들 해가 얘기를 다 드리면 다 억셉하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환율이나 뭐 유가 변동제를 하자. 기본적으로 웬만한 분들은 이 부분에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서치하신 거, 서베이하신 것도 다들 이제 공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더 내자고 하니까 반감이 생기는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선에 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전기차를 갈아탈 거예요. 굳이 내가 이 스택 문제도 있고 충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감안을 하고 메리트에서 탔는데 막 그 선이 뭐 몇 프로 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0,000원이 넘어가면은 전 전기차를 갈아탈 거예요.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확실히.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뭐 전기차 충전소 막 늘리고 집에도 있고 하니까 굳이 내가 그 돈을 주고 수소차를 타고 다녀야 될까에 뭐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10,000원. 그 심리적인 그 선이 많을 것 같아요. 1,000원대에서 10,000원 넘어가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좀 카페에 또 넥스 카페에 안 계시는 분들은 전 이런 상황 모르면은 그냥 바로 갈아타는 거예요. 내가 왜 돈 들고 왜 비싸게? 전기차 타지 뭐. 전기차 현대차 잘 나오고 예전에는 뭐 한번 통이나 뭐 300km인데 계속 이제 발전돼서 요즘에 뭐 500km 간다. 그럼 별 차이 없네. 갈아타지 뭐. 이거가 될 것 같아요. 왜 저분이 아까 좋은 얘기, 우리가 왜 수소차를 선택했는가를 잘 생각해요. 우리 수소차를 선택한 것은 편리하고 뭐 많이 충전소가 없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보조금 받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또 환경 문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시장 논리가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돼요, 언젠가. 그리고 그게 장점이고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데 시점은 아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게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그 에너지 가격은 실은 휘발유나 경유처럼 저희도 변동제를 처음부터 도입을 했었으면 아마 이런 얘기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 어떻게 정책적인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불편함이 있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싸게 가다 보니 실은 저희 주주사한테 요구했던 금액은 8,800원이 아닙니다. 더한데 이제 저희가 우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 더 받았으면 지금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장 경제로까지 가는 과정도 아니고 지금 있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고립고개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이 또 다운돼서 인하 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저희도 인하를 해야죠. 그리고 예전에 정부가 이제 아까 넥소 카페에도 저기 30년에 4,000원, 그래 40년에 3,000원 이렇게 됐어요. 저도 좀 의아하기는 해요. 근데 그 가격으로 갈 때는 결국은 에커스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면 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넥소 그 탱크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주유소 가는 차나 저희 차나 똑같거든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넥소는 50대 충전할 수 있는 수소를 싣고입니다. 근데 유조차는 2만 내지 3만 리터예요. 그럼 걔가 450km를 50리터를 한다 그러면 걔는 400 내지 600대의 물량을 싣고 가요. 그럼 벌써 거기서 물류비가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 저도 빨리 에카수소를 기대하고 그러는 게 에카수소가 들어오면 유조차랑 동일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똑같아지진 않겠죠. 그럼 벌써 물류비가 벌써 한 10분의 1 다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때는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데 현재 여건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사도 저희가 확인해봤고요. 네, 삼척거 되게 신기한 말씀 하나 드리면 춘천을 저희가 당진에서 가는데 당진에서 가는 거랑 삼척에서 가는 건 거의 같아요. 저도 강원도에서 생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 물류비가 더 들더라고요. 삼척에서 오는 게.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지금 삼척거 쓰려고 그럽니다. 내린천이라든지 그 문막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걸 빼고 저희가 줄이는 거. 근데 설비 가격도 저희 맨 처음보다 한 몇 억 낮췄어요. 깔 수 있는 건 지금 계속 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오늘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 이해를 해주셨다는 부분이고 근데 end포인트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게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혜택을 가져가시니까 결국은 또 이제 경영 논리가 나왔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자재 거기는 경영 논리가 안 해도 지금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경영 논리로 유지가 돼야 되느냐? 지금 투자자를 저도 봤어요. 그러면 투자 회사에서 지금 경영 논리를 적용할 때 아닌가를 봐야 돼요. 지금 적용할 수 없어요.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경영 책임자를 이렇게 운영자들한테는 그 회사 투자자한테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소비자들 측에서 그런 경영 논리가 적용할 때가 아니라고 답이 나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거기 가스공사나 이런 데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투자 때지 여기서 수익을 해서 뭐 할 때는 아직까지 아니 생존의 문제 뭐 수익까지는 안 봐요. 보니까 적어도 이제 생존의 문제다. 그것도 이해를 해요 제가. 투자하는 식이라고. 예, 충분히 이해하고 생존을 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는데 때가 아니다 아직. 요것만 내가 보면 어떻게 이해할 겁니다. 그 메시지도 이제 저희도 중요한 게 저희가 원래 5년 안에는 저희가 흑자를 내보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가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드린 건 저희 회사가 있으면 적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 주유소나 충전소 사장님들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보여드려야지 그분들이 들어오세요.
돈이 되니까는 내가 직접 하겠다. 근데 지금 그 여건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아까 특별한 지자체 말씀드렸죠. 결국은 다 지금 세금으로 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자체는요. 예, 거기랑 저희랑 비교할 수가 유럽이나 없습니다. 이걸 다 지금 아직 그럴 단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그럴 단계예요. 근데 지금 다음 단계를 자꾸 끌어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토론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투자자들한테 지금은 더군다나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작년 올해 한 2, 3년 동안 특별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떤 특별한 어떤 정책적인 그게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시장 논리 갖고 그럴 때는 아니라는 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예, 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는데요. 식사도 못 하시고 뭐 열띤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 저희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고 자료 좀 미흡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보완된 자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지금 10대 정책 안에 수소 정책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를 통해서 이제 또 많은 부분을 좀 많이 뺏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도 하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도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하게끔 막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고요. 오늘 진짜 귀중한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한번 내부적으로 또 협의를 해가지고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에너지 요금을 많이 담당했어요. 전기 요금도 담당했었고 가스 요금도 담당했었고 석유 요금도 담당했었고. 근데 그거 조정할 때 한 번도 이 소비자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고 한 적은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수소를 맡은 다음에 꼭 그걸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좀 모신 거고요. 역시 제 기대대로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많은 영감을 좀 얻은 것 같아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지난 11월 2일 날 수소의 날 제정을 했고 오늘 아마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붐업을 좀 시켜달라고 저도 많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정부로선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공익적인 어떤 배려는 계속 갈 것이다 하는 거는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끌고 가면 이건 산업화가 안 됩니다. 이건 정부는 처음에 이제 펌프질을 하듯이 이걸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지금 잘하고 있지만 시장 원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이넷은 민간 기업들이 뭐 투자해가지고, 물론 가스공사가 하나 들어갔긴 했지만 민간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 방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다만 거기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원리를 따르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지금 정치 없이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수소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그것도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장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정할 때 얼마만큼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저희의 몫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으로 만일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또 그런 이유에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만일에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는데 수소만 안 내려간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전반적인 이 에너지 가격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변동이 있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아마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는 수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수소 산업이 우리 이제 차량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소 산업이 발달하면은 뭐 계질 수소라든지 또 이런 수전의 수소 그 생산 가격이 많이 낮아질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수소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건 좀 장기적으로 기대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저희가 무슨 가격 결정뿐 아니라 운영할 때도 오늘과 같은 이런 의견 수렴 기회를 보다 좀 많이 가져서